안녕하세요. 아람입시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인하대 수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변경사항인데요. 의대 증원에 따른 또한 자율전공이 생기는 거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가 됐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수시 등급을 교과 전형에서는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학종에서는 3등급 대 학생들이 합격하는 그런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과들을 좀 면밀히 합격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경사항입니다. 프론티어 창의대학이 설립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자의전공이 생겼다는 거고요. 단과 대학별 융합학부는 정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에 해당되는 거는 자의전공, 수시 모집에 학생부 교과로 20명을 모집한다. 학종으로는 모집을 안 해요. 교과로만 20명을 자의전공에서 모집을 합니다. 이쪽은 단과 대학별 융합학부는 정시에서 해당 사항이 있는 거니까 이제 수시를 얘기하는 지금은 해당 사항은 자율전공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문 자연 구분 없이 전공 선택권을 보장한다. 그쵸? 말 그대로 자율전공이기 때문에 인문도 자연도 구분 없이 선택권을 보장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제한학과가 있습니다. 프론티어 창의대학의 전공 선택 제한학과, 공간정보공학과 제한학과죠. 건축학부, 사범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예술체육대학, 미래융합대학, 인공지능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국제학부 이런 제한학과를 알고 지원을 하셔야 되겠죠. 자율전공 선택 가능 학부가 전기전자공학부가 있는데 뭐 특별히 변경이 되는 부분들은 없으니까 여기서 뭐 심화 트랙으로 나눠진다라는 건데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영미 유럽 인문 융합 학부, 그러니까 영어 영문학과랑 프랑스 언어 학부가 합쳐졌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보건의료계열 학과 개편, 그러니까 의대가 증원됐죠. 그래서 49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났다. 아주 중요한 입시의 변화죠. 간호학과도 많이 늘었습니다. 84명에서 108명이면 한 24명 늘었네요. 그리고 첨단 분야 학과 신설 및 선발 인원 확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는 작년에도 모집을 했었는데 작년에 40명 전체를 모집했다라고 하면 2배가 늘었습니다. 80명으로. 수시에서도 변화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신설된 학과가 2차전지 융합학과가 신설됐습니다. 또한 신설된 학과가 바이오 쪽에 있는데 이제 생명 쪽이죠. 첨단 바이오 의학학과가 신설돼서 20명을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신설된 학과는 2차전지하고 바이오 의학학과 이 두 개 학과가 있고 나머지는 증원이 되었다라는 거죠.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경영대학의 경영학부 경영학과가 있고요. 경영학부에 파이낸스 경영학과가 있는데 작년에는 글로벌 경영으로 되어 있었죠. 글로벌 금융학과인가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이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973명에서 1020명으로 확대가 됐는데 서류 평가 반영 비율은 작년이랑 동일합니다. 인하대는 진로 탐구 역량이 50% 이렇게 많이 반영을 하죠. 그래서 전공적 합성을 많이 보는 대학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서류가 좋다라고 하면 학종으로 지원할 때 등급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원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인데 지역균형 전형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인하대가 인천에 있다라고 해서 지역 인재랑 헷갈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지역균형은 그냥 학생부 교과 전형의 또 다른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천 학생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자, 방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율전공 융합학부의 학생부 교과로 신설됐다. 20명을 모집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수능최저는 교과 전형이니까 수능최저가 있죠. 근데 인문에 해당하는 건 아닌데 인문과 자율전공 융합학부가 수능최저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수영사 과탐 중에 2개 영역합 6등급이니까 2합 6등급이고요. 자연은 2합 5등급입니다. 그래서 자율전공은 2합 6등급만 맞으면 됩니다. 자, 학과별로 그리고 전형별로 모집 인원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인하 미래인재가 이제 학종이죠. 그리고 지역균형이 교과 전형이고요. 이 모집 인원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학종에서 모집 인원이 인하대는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대부분의 학교가 학종에서 모집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전형은 모집 인원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전기전자공학부는 모집 인원이 71명, 53명으로 상당히 많죠.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가 인하 미래인재가 이제 학종에서 23명을 모집하고 지역균형이 11명을 모집했는데 이건 작년에 비해서 늘은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아마 인하 미래인재가 13명 정도 모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 늘은 거죠.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차전지융합학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신설학과죠. 그래서 13명, 학종으로 13명, 교과로 5명을 모집합니다. 자, 또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건 프론티어 창의대학, 그러니까 수시에 해당되는 거죠. 수시에 해당되는 자유전공융합학부에 학종으로 모집을 안 합니다. 교과 전형으로 20명을 모집하는 거죠. 여기 지역균형 전형으로. 그리고 바이오 시스템 융합학부에 생명공학과하고 생명과학과는 원래 있었죠. 근데 첨단 바이오 의학학과가 학종으로 11명을 모집을 하는데 교과로는 또 모집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바이오 의학학과는 학종으로 모집을 하고 교과로는 모집을 안 하고, 자유전공은 학종에서는 아예 모집을 안 하고 교과 전형으로 20명을 모집한다 라는 거. 자, 등급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교과 전형의 등급인데요. 자, 기계공학과 모집 인원은 35명이었고요. 경쟁률 5.4대 1. 경쟁률이 전반적으로는 높진 않죠. 10대 1이 넘는 학과가 별로 없는데 제일 높은 경쟁률이 높은 학과가 조선해양공학과, 의외로 좀 높죠. 자, 이유는 뭐냐면 등급대가 재작년에 등급대가 되게 낮았습니다. 최저 컷이 한 3등급대였어요. 그러다 보니 뭐 3등급대 학생들이 많이 몰렸겠죠. 충원 합격은 36명, 23명, 학과별로 뭐 다른데 좀 많이 된, 그러니까 한 2바퀴 정도 도는 학과가 항공우주공학과가 2바퀴 정도 돌았네요. 그리고 또 많이 되는 학과가 건축학부도 좀 충원이 좀 많이 됐고요. 충원 합격이. 자, 등급을 보겠습니다. 기계공학과가 이제 70%건,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마지막 최저 등급을 공개를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70% 컷을 공개하네요. 그러니까 꼴찌는 더 등급이 낮겠죠. 그러니까 기계공학과에서 2.49가 70% 컷이니까 한 2.5등급대 학생도 붙었겠죠. 항공우주공학과가 2.5 정도 되고요. 조선해양공학과는 재작년에도 낮았고 그리고 올해도 낮았네요. 2.85 등급이고요. 산업경영공학과는 의외로 좀 높죠. 2.5 등급, 2점 중반은 돼야 됩니다. 화공은 너무 높아요. 1.96하고 2.03. 그래서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까지 형성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고분자공학과는 2.3등급입니다. 신소재공학과 2.3등급이죠. 사회인프라는 토목공학과라고 볼 수 있죠. 2.78등급으로 조금 다른 학과에 비해서 좀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공학과 2.46, 그러니까 한 2.5 정도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겠네요. 공간정보공학과가 2.68등급입니다. 그리고 건축학부가 2.79등급으로 좀 다른 학과에 비해서 낮고요. 에너지자원공학과 2.39등급이고요. 전기 2.41인데 전자가 워낙 높죠. 2.05등급으로. 마찬가지로 화공처럼 셉니다. 정보통신공학과는 2.74등급으로 좀 낮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50% 컷하고 70% 컷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74를 보고 지원하시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 컷 보고 한 2등급 중반 정도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게 맞겠죠. 반도체 시스템공학과는 2.62, 2.65 등급입니다. 반도체는 워낙 뜨고 있기 때문에 좀 컷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서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수학과 보겠습니다. 수학과는 2.66이 70% 컷이고요. 통계학과가 3.1등급이 70% 컷인데 이거보다 더 낮은 학생이 붙었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낮은 학과는 다음에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지원을 하셔야 되고, 물리학과는 뭐 원래 센 학과는 아니죠. 2.97이 70% 컷입니다. 화학과 2.47이고요. 해양과학과가 2.53으로 생각보다 높네요. 70% 컷이요. 그죠? 식품영양이 2.53등급이고요. 그 이제 문과입니다. 경영학과가 2.52 등급이고요. 이제 경영학과부터 여기서부터는 수능 최저가 다르죠. 2합 6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과는 2합 5, 그리고 문과는 2합 6등급이죠. 글로벌 금융학과가 이게 파이낸스 경영학과로 바뀌었죠. 2.59 등급이었습니다. 아태물류가 2.4등급으로 좀 높네요. 국제통상 무역이죠. 2.56 등급이고 국어 교육과 사범대가 2.3인데 영어 교육과가 터졌어요. 70%가 3.29 이렇게 갑자기 터졌는데 실질적으로는 50%가 2.26 이렇게 2등급 초반에서 중반까지 형성이 되는 걸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요거는 좀 터졌다라고 볼 수 있죠. 사회교육과가 2.29 등급이고요. 교육학과가 2.3등급, 수학교육과가 2.2등급입니다. 그리고 행정학과가 2.82, 50% 컷하고 70% 컷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조심하셔야 되겠죠. 지원할 때 염두하고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외교가 2.53에서 2.74, 미디어가 2.40, 2.46인데 미디어는 워낙 인기가 높은 학과죠. 경쟁률도 보시면 미디어가 6.4대 1로 다른 학과에 비해서는 조금 문과 조금 높은 편입니다. 물론 뭐 더 센 학과도 있었네요. 경쟁률이 글로벌 금융학과 이런 거 되게 셌네요. 경제학과가 2.49 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학과 2.48이고 아동심리학과 2.55 등급입니다. 사회복지학과가 2.68 등급, 한국어문학과 2.76 등급으로 좀 높지는 않았네요. 사학과가 2.66이고요. 철학과가 3.06, 그러니까 비인기학과이긴 한데 저 3등급 대학생들이 이거 보고 이제 많이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죠. 중국학과도 3등급이었습니다. 일본어 2.8이고요. 영어 영문화가 2.6등급, 프랑스가 2.8, 문화 콘텐츠 2.63입니다. 의대는 1.10이고요. 간호학과 2점 초반입니다. 2.16. 인공지능학 공학과가 2.42등급이네요. 데이터 사이언스가 통계학과죠. 데이터 사이언스 통계랑 비슷하죠. 2.47등급이고요. 스마트 모빌리티가 2.57등급, 컴퓨터 공학과가 좀 세네요. 2.38. 의료 디자인이 2.73으로 좀 낮았었습니다. 생명공학과나 생명과학과, 생명계열은 뭐 인기가 워낙 높기 때문에 2등급 초반까지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과 전형인데 갑자기 등급 컷이 낮아지는 학과들은 조심해서 지원을 하셔야 되고, 또 너무 센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낮아질 수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중국학과 3등급이죠. 원래 그렇게 높지는 않은 학과이기 때문에 3등급 대 학생들이 지원하기는 좋습니다. 철학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안정지원이라고 하면서 지원한다는 건 좀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수시 6개를 배치할 때 안정지원으로 놓고 지원한다는 건 3등급 대 학생이 그거는 좀 위험성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학종 보겠습니다. 학종에서 70% 컷이 이제 자사고인 학생들도 있고, 인하대가 인천에 있기 때문에 인천에 자사고가 포스코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포스코에서도 많이 인하대를 지원을 하는데, 이 70% 컷의 등급을 보면 이 학생이 자사고인지 아니면 일반고인지를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70% 컷은 3등급대로 나오는, 네요. 3등급대. 그러면 3등급대 나왔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입니다. 자, 보시면 기계공학과 3.03등급이죠. 일반고 학생입니다.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에도 물리 성적이 좋다, 수학과학의 성적이 좋다라고 하면 3등급 때도 충분히 합격 컷에서 나오는 학과입니다. 항공우주는 2.69로 좀 센 학과죠. 근데 조선해양공학과나 또는 산업경영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은 학과이니까 3등급 대 학생들이 많이 사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화학공학이나 고분자나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3등급 대 학생들이 지원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죠. 그리고 사회인프라도 좀 3등급 대 학생들이 3등급 후반까지도 합격 컷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 공간정보도 마찬가지로 3등급 대 학생들이 지원하기에 좋은 학과고요.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에너지 또는 전기는 뭐 3등급 대에서는 합격 컷이 나왔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자는 조금 위험합니다. 정보통신도 3등급 대 학생이 합격 컷이 나온 적도 있고요. 반도체가 3.09네요. 수학과 3등급 대 많이 나옵니다. 통계학과도 마찬가지고요. 물리학과도 3등급 대 학생들 많이 붙습니다. 화학과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해양과학과도 3등급 대 학생이 붙은 사례들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70% 컷이 3.33 이렇게 되고요. 지금 제가 50% 컷 안 보고 70% 컷을 보는 이유는 이 70% 컷이 꼴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70% 컷을 보고 지원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 물론 생기부가 이제 어느 정도는 갖춰져야 되겠죠. 식품 영양도 3.43등급으로 일반고 학생이죠. 자, 경영 2.93등급인데 3등급대로 경영이 합격했던 사례는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경쟁률이 세니까 좀 낮춰서 지원하시는 게 좀 좋겠죠. 글로벌 금융이 넘어갔네요. 자, 3.48등급이고요. 아태물리가 3.33등급으로 70%. 자, 문과 그 일반고 학생들입니다. 국제통상 3.32. 그래서 일반고에서 충분히 나오는데, 일반고에서 지원하기가 조금 위험한 데는 경영학과 3등급이면 조금 다른 학과 돌려서 지원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범대에는 뭐 당연히 세죠. 행정학과 뭘까요? 행정학과 3.29. 행정학과는 일반고에서 3등급 중반까지도 충분히 나오는 학과입니다. 정치외교도 마찬가지고요. 4.75면 요거는 이제 국제고나 외고 학생이겠죠. 4.75. 미디어는 3등급대가 붙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과로 돌려서 지원하시는 게 좋고요. 경제학과는 2.88로 70% 컷이 나왔는데 사실 3등급대 학생이 충분히 합격 가능합니다. 3등급 중반까지도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비자학과 3등급 대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동심리학과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학과도 3등급 대 충분히 지원 가능하고 합격 컷이 나왔었습니다.
국문과도 3.46으로 일반고 학생이겠죠. 사학과 3등급 때 충분히 지원 가능하고요. 철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3등급 3.12인데 그렇게 높지는 않은 학과이기 때문에 3등급 대 학생들이 충분히 지원 가능하고요. 중국학과는 이제 5.40이니까 이제 외고 학생이겠죠. 물론 외고 학생이라고 해서 외고만 무조건 붙는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등급 대 일반고 학생 충분히 지원 가능하고요. 일본어학과 3.67 지원 가능하겠죠. 영어 영문학과도 마찬가지로 이 학생은 이제 외고인데 외고 학생일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일반고 학생이 3등급 되면 충분히 지원 가능하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합쳐졌죠. 영어하고 프랑스가 문화 콘텐츠가 좀 인기가 높아요. 그래서 생기부가 좀 좋아야 하고 미디어나 문화 콘텐츠는 인기가 높기 때문에 3등급 대학생들이라면 좀 피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의대 간호학과는 뭐 좀 워낙 세니까 빼고요. 인공지능학과가 2.68등급으로 지금 70% 컷이 나왔는데 3등급 대 학생이 합격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도 3등급 3.14, 스마트 모빌리티 3.08이죠. 디자인 테크놀로지 3.49등급입니다. 컴퓨터공학과 2.7등급이죠. 좀 세죠. 그래서 만약 컴퓨터 쪽으로 생기부를 맞췄다라고 하면 다른 학과로 좀 틀어서 지원하시는 게, 그러니까 물론 3등급이라고 하면요. 3등급 대 학생이라고 하면. 그 다음 의료 디자인이 3.34, 생명공학과하고 생명공학과는 사실 3등급 대 학생이 지원하기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생명공학과, 생명과학이요. 지금 등급 컷이 생명공학은 워낙 높죠. 2.35등급입니다. 생명과학과 2.67등급이고,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하다 이건 아니지만 좀 3등급 대 학생은 피하는 게 좋다. 다른 학과로 돌려서 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